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와 통화하셨나요? 어제는 누구를 만나셨나요? 이번 주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네. 요즘 말 걸 사람이 없어 외롭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학부모 모임도 있고 만날 사람이 많았는데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편하게 혼자 지내는 게 좋아.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긴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오직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 이유는 관계가 건강을 지켜줍니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합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요. 첫째, 좋은 관계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감기에도 더 자주 걸리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도 더딥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빨리 회복합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32%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심장이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셋째, 좋은 관계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이에요. 외롭게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됩니다. 넷째, 좋은 관계는 오래 살게 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실제로 10년, 15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관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돕고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0세의 배우자를 잃으셨습니다. 그 후 혼자 집에만 계시면서 사람들을 피했어요. 만나봐야 슬프기만 해 하시면서요.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약도 여러 가지 먹게 됐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설득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가셨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하고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증 약도 끊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약보다 사람이 더 좋은 치료제였네요. 좋은 관계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나요? 큰 돈을 벌었을 때,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물론 그런 것도 기뻤겠지만 가장 깊이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일 겁니다. 결혼식 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했던 날,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의 원천이에요. 첫째, 관계는 기쁨을 배로 만듭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정말 잘 됐네. 하고 함께 기뻐해주면 그 순간 행복이 커집니다. 둘째, 관계는 슬픔을 반으로 줄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슬픔이 더 커집니다.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점점 더 우울해지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슬픔이 줄어듭니다.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관계는 의미를 줍니다. 왜 사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는 삽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왜 사는 거지? 하고 자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덜 합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하니까요. 넷째, 관계는 추억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한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닌 바로 추억이죠. 친구들과 여행 갔던 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시간, 손주와 놀았던 순간. 이런 추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다섯째, 관계는 웃음을 줍니다. 언제 가장 많이 웃으시나요? 아마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일 겁니다. 혼자 TV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웃음과는 다릅니다. 배꼽 빠지게 웃고 눈물 나도록 웃는 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여섯째, 관계는 안정감을 줍니다. 내 편이 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혼자라고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세상이 무섭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일곱째, 관계는 성장시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뇌가 자극받고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8째, 관계는 자존감을 높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혼자 있으면 자꾸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좋은 관계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계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상실의 아픔. 피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첫째, 관계는 위로를 줍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둘째, 관계는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집안일을 함께 해주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회복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관계는 희망을 줍니다.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가 괜찮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넷째, 관계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것만 보게 됩니다.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다른 게 안 보여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다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저런 방법도 있구나. 시야가 넓어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대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고 치료받을 때 옆에 있어주고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 울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완치되셔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은 관계가 나를 살렸다고 말씀하세요. 관계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이유는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편의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관계 속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첫째, 관계는 배려심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됩니다. 둘째, 관계는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니까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화를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관계는 책임감을 줍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나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성실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넷째, 관계는 용서를 가르칩니다.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죠.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다섯째, 관계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으면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 이유는 관계가 인생을 완성시킵니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많은 돈을 벌 걸. 이런 후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관계입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친구들에게 더 잘할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첫째, 관계는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건 사람들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웃었던 일, 함께 울었던 일, 함께 이겨낸 일. 그때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을 채웁니다. 둘째, 관계는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남는 건 뭘까요? 돈이나 집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우리가 베푼 친절, 우리가 나눈 지혜.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어.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셋째, 관계는 삶의 의미를 줍니다. 왜 사나? 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넷째,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관계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관계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넷째,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섯째, 관계가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건강 조심해. 이거 보고 내 생각났어. 작은 관심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 만나세요. 전화나 문자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세요. 나이 들어서 나가기 귀찮아 하지 마세요. 바로 그래서 더 나가야 합니다. 편하다고 집에만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셋째, 진심을 표현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내가 있어서 좋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쑥스럽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후회하기 전에 표현하세요. 넷째,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문병을 가고 생일을 챙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작은 친절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여섯째, 용서하세요.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용서할 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보세요.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대화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건강을, 행복을, 의미를, 풍요로움을 줍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줍니다. 하버드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생은 좋은 관계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관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보고 싶어,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관계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